근데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 우리가 잡주를 사고도 그 실수를 만회하고 돈까지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부분 교과서적인 투자, 어떻게 하면 정석적인 투자를 하는가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잡주를 사고도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잡주를 사게 되고, 그리고 잡주를 통해서 실망을 보고 존버, 그러니까 존나 버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차피 시작했으면은 이걸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95%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잡주를 사는 거죠. 자, 잡주란 무엇인가? 그걸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는 잡주는 그 주식이라는 게 과거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미래 가치가 시가총액 95% 이상일 경우에는 잡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가치란 무엇인가?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순이익에다가 한 15를 곱해보세요. 그거가 이 기업의 과거 가치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미래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은 10년 동안 계속 적자를 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과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빵이겠죠. 가치가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개잡주는 무엇인가? 개잡주는요, 이렇게 가치도 없으면서,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은 심지어 또 떨어지는, 이제 그런 기업을 저는 개잡주라고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는 하나도 없는데 최근 1년 동안은 막 오르고 있다. 그러면은 모멘텀이라도 있으니까 저는 잡주라고 하고요. 모멘텀까지 없는 놈은 정말 개잡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저 밑에 대표적인 잡주가 하나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돈을 번 거를 보면은 그냥 대충만 봐도 22년부터 19년까지 평균 수익이 0 이하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빨간 거만 보면요. 요때는 가볍게 흑자가 났는데 이때부터 적자가 커져가지고 결국 10년 동안 평균 돈을 못 번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과거 가치는 0, 그런데 시가총액은 5천억이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5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가 미래 가치예요. 과거 가치는 하나도 없고, 이런 애는 잡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최근 1년 동안에 보니까 좀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스텝 1이 되죠. 잡주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물론 잡주는 사면은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잡주를 산 거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잡주는 신문, 뉴스, 뭐 어디진 모르지만 인터넷, 그리고 뭐 친구, 지인, 증권사 직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통 사게 되는데요. 다른 이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뭐 신문이나 뭐 뉴스 하시는 기자분들이 주식을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치는데, 자, 이 증권사 직원, 이건 좀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물어보면은 증권사 직원이 추천한 주식을 샀다가 X가 되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증권사 직원이 추천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은 제가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한테 그 증권사 직원이 추천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신 분들도 저한테 몇 명 있어요. 물론 그 수가 대단히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걸 보면은 전체 포트폴리오가 무슨 개잡주 동물원입니다. 야, 뭐 개잡주 개도 있고, 개잡주 고양이도 있고, 개잡주 코끼리까지. 야, 진짜 완전히 개잡주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고객이 돈을 말아먹으면 증권사에서 상을 주는 건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증권사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빙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이런 거 있죠. 자, 어머니 자산의 절반을 주식 ETF를 사시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미국 달러 ETF를 미국 채권 ETF를 사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좋은 애드바이스긴 하지만 저도 증권사 직원이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사고 팔아야지 우리 증권사에 돈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러면은 그냥 대충 이런저런 우량주 같은 거 집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국의 각각 산업의 뭐 1위 기업들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퍼나 PBR가 상당히 낮다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쯤 전화를 해가지고, 자, 어머니 기업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A를 팔고 B를 사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러면은 이 어머니는 좀 그 필요 이상 거래를 하시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수익은 낼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사실 직원한테도 좋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주식을 사가지고 이게 확 떨어지면은 어머니가 이제 전버 모드로 가실 거거든요. 이제 안 팔고 버티실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를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거래를 자주 하시되 돈을 좀 버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왜 증권사 직원들은 이 계잡주들을 그렇게 많이 추천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증권사 생태계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그런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왜 이런 계잡주들이 포트폴리오 우글우글 하는지. 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지적질을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할 경우에 남 말을 듣고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입니다. 들어서 남 말 듣고 한 거 다 압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 2. 자, 잡주를 사면은 잡주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폭락을 하겠죠. 왜냐면 잡주라는 게 그 존재 이유가 그겁니다. 폭락하는 거.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적질을 또 하겠습니다. 손절을 해야죠. 하는데, 자,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라고 해도 안 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주들은 잡주 선배와 똑같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폭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투자자들은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손실이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까지도 금방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변명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변명이 많이 들립니다. 나 이거 장기 투자할 거야. 원래 기업은 좋은 거야. 그 돈 없는 셈 하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그거를 요즘 신조어로 존버, 존나 버티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나긴 존버가 시작이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대부분의 주식의 경우에는 이게 원래 잡주이기 때문에 존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존버 하시지 말고 손절하세요라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손절을 안 하실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신라젠이라는 개잡주가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5만원 쭉 가다가 갑자기 훅 꺼져가지고 두 달 만에 7천원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잡주, 개잡주의 전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텝 3입니다. 물론 대부분 잡주, 개잡주들은 폭락한 후에 다시 안 돌아오지만 그런데 또 가끔 이놈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근데 이게 돌아온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잡주가 마이너스 50%를 찍으면은 거기서 2배가 올라야지 본전이 되고 마이너스 67을 찍으면은 3배, 마이너스 75면은 4배, 그리고 마이너스 80%면은 5배가 올라야지 본전까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90%면 10배가 올라야지 본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작은 확률을 뚫고 화려하게 복귀하는 경우가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의 투자자는 어떻게 하는가?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5만원에 샀어요. 물론 이제 얘가 지금 쫙 떨어져가 7,800까지 갔다가 지금 16,000원인데 이 신라젠이라는 놈이 뭐 언제 5만원 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평생 안 될 수도 있고 뭐 1년 후, 3년 후, 1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존버 투자자들은 언제 파는가? 바로 이때 5만원쯤 들어오면은 아이고 존버 끝났다 너무 힘들었어 제기를 하면서 요때 팔아치우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비웃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저도 2010년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4년 동안 존버를 한 다음에 본전에서 한 10% 올랐을 때 팔아치웠는데 그게 2014년이었습니다. 네, 그 후에 아마 그 아파트가 70에서 100% 정도 더 올랐겠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레버리지도 썼기 때문에 제 그 수익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텐데요. 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참고로 제가 디펜드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유저는 아닙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저랑 반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013년, 14년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잘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보지 저희 가족이 바보는 아닙니다. 자, 스텝 4가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자, 스텝 3에는 보통의 투자자들은 수년간의 존버 후 본전에 팔아치웁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스텝 4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놈이 그러면은 분명히 잡주인데도 불구하고 확 떨어졌다가 단기간에 2배에서 5배 오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분명히 그런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유일 겁니다. 2배에서 5배가 쫙 올랐으니까요. 자, 그리고 주의. 매우 중요한 거는 자, 시장은 당신이 언제 잡주를 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말은 뭐냐? 자,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10만원에 잡주를 샀습니다. 잡주가 2만원까지 확 떨어졌어요.
자, 근데 2만 원에서 다시 10만 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5배 오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얘가 저점에서 5배를 올랐는데 그럼 그게 계속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딱 10만 원 찍고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전자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강력한 힘이 주식을 지금 뒷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는데, 근데 얘가 왜 10만원에서 딱 스톱을 하겠습니까? 내가 산 그때. 어차피 시장은 내가 얘를 언제 샀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손절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10만원에서 2만원 떨어질 때 한 8, 9만원에서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 그 실수를 만회하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트레일링 스탑을 넣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얘가 2에서 10까지 떡 갔어요. 10만원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럼 지켜봅니다. 얘가 혹시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최고점에서 10에서 20% 떨어질 때, 그때 팔고 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버 하느라고 몇 년 동안 인내를 했는데, 몇 주도 못 참습니까? 참을 수 있죠. 그쵸? 자, 여기 케이스타디가 또 하나 있습니다. HLB라는 그 바이오 주식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를 낸 경우가 딱 두 번밖에 없네. 2015년, 2018년. 그것도 그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사실 진짜로 흑자를 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적자만 낸 누가 봐도 개잡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얘를 보니까 얘가 맥시멈 15만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최근 1년 동안 쫙쫙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잡주이죠. 누가 봐도 개잡주입니다. 예, 그런데 맞다.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4조죠. 4조. 그쵸? 자, 그런데 얘를 한번 패턴을 보시죠. 자, 예를 들면은 아마 요 언저리에서 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7만원, 8만원 언저리 많이 샀겠죠. 예, 보면은 얘가 계잡주인 거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2018년 이때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도 못 벌고 모멘텀도 없어. 계잡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확 2만 얼마나까지 떨어졌다가 이 7만 원까지 컴백하면 여기쯤 아마 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기왕 본전에 도달을 했다 하면은 그냥 냅두면 됩니다. 아니, 왜 얘를 7만 원에서 팔아 넘깁니까? 얘가 지금 강력하게 위로 막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2만 원까지 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트레일링 스톱을 예를 들면 10%를 걸었다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10% 떨어지면 1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나가면 됩니다. 그래, 10만 원 나가는 것이 그래도 7만 원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40% 이상을 버는 거니까요. 근데 또 모르죠. 저는 이제 이 HAB를 전혀 모르는 전혀 모르기는 하지만, 아니, 2만 원, 8천 원에서 아니 10 얼마까지 갔는데 여기서 사실 20만원 50만원 못 갈 이유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왜 못 가겠어요? 그쵸? 근데 얘가 만약에 진짜 재수 좋게 50만원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럼 45만원 가서 그때 팔면 됩니다. 트레일링 스톱을 걸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어리석은 투자를 완전 위너로 만들게 된 거죠. 7만원 사가지고 45만원을 팔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HLB를 잘 모르고요. 얘가 10만원에서 트레일링 스톱으로 팔려 나갈지 아니면 20, 30까지 갈지 그거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잡주를 사고도 그 실수를 만회하고 돈까지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자, 요약. 물론 투자 정석이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개잡주 또는 잡주를 그냥 안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신 거 다 압니다. 두 번째, 산 후에 떨어지면 손절매를 하는 건데, 자, 영혼이 보입니다. 손절매를 하지 않으셨고 미래에도 하지 않으실 거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손해 후에는 존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때야 좀 늦었지만 그때라도 손절매를 치고 나오는 게 좋은데요. 근데 존버를 하시는 거 저 다 압니다. 영혼이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슬픈 건 이거죠. 존버를 그렇게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존버 성공해가지고 기껏 본전에서 팔면 우리가 번 돈이 딱 빵 프로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패하면은 마이너스 50%, 70%, 80% 가는 건데 이거는 억울하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존버를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렇게 고생했으면 돈이라도 벌어야죠. 본전 도달 후에 덥석 팔면은 2014년에 서울 아파트를 판 강원구꼴이 되는 겁니다. 하하하하. 그렇죠. 자, 사실 이 주식이 70% 80% 떨어졌으면 우리는 보통 자포자기를 해가지고 이 주식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얘가 갑자기 몇 배 올라가지고 본전에 도달했다 하면은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어차피 몇 년 동안 인내심을 발휘했는데 자,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일링 스톱을 걸어 놓고
얘가 고점에서 몇 프로 꺾였다 하면 그때서야 팔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아니 이놈이 2배, 5배 오르는 것도 비상식적으로 많이 오른 건데 여기서 또 50배 못 오른다는 그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아니 왜 2배, 5배 오른 놈이 50배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투자를 하고 투자 정석을 다 무시했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존버의 정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